비앙코 리서치 설립자인 짐 비앙코는 2021년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2.5%는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최고치이며 이는 거의 한 세대 동안 사람들이 인플레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하고 난 뒤 산출하는 물가지수로 근원 인플레이션 또는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2020년에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시중에 푼 유동성 규모는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백신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가 맞물리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비앙코는 인플레가 증시를 위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벌이고 긴축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죠. 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힘은 바로 이 두 원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연방준비제 이사회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직원들을 관장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의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대해 증언합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의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폴 볼커 의장을 꼽습니다. 폴 볼커는 1970에서 80년대 미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을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아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했고 또 만성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972년과 1978년에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도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취임 당시 15%대 물가 상승으로 전후 최악의 미국 경제를 떠맡은 볼커는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2%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두고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비난했죠. 그 여파로 미국은 1981년에 금리가 20%로 뛰었고 실업률은 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폴 볼커의 처방으로 1980년 14.6%였던 인플레이션이 1983년에는 3.2%로 안정화되어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미국 주식시장도 역사상 최고로 할 정도의 강세장이 되었는데 800포인트였던 다우지수는 1987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한 폴 볼커의 처방이 적중하였죠. 하지만 금융산업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폴 볼커는 반대 입장을 가진 레이건 대통령과의 충돌로 1987년에 의장을 그만두게 됩니다.